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오만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해 재개에 관한 별도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워싱턴과의 협상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제 이란인들과 결국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하루 동안 석유 시장은 7%나 폭락했다가 거의 완전히 그 하락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인가? 만약 열린다면 어떤 합의에 따라 열릴 것인가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합의일까요? 아니면 이란과 오만 사이의 합의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둘러싼 여러 해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들이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중동 문제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어떤 것이든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바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지난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바로 강경한 군사적 위협과 에너지 인프라 파괴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전날인 8월 3일 저녁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해협을 내일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완전 개방에 대한 말입니다. 그 발언이 나온 지 거의 하루가 지났잖아요.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협상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양측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따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 그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상황을 완전히 100% 통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모든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그것도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오만이 미국 없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 재개에 관한 별도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에 대한 테헤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고착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중립 국제 항로로 개방하지 않는 점도 지적합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저쪽에서 어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란과 오만 사이의 이 협정의 예상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란이 통제하고 자국 해안에 위치한 수로를 엄격하게 따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페르시아만을 나오는 선박들은 오만 해안을 따라가는 다른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해협은 사실상 서로 다른 관할권을 가진 두 개의 통로로 나뉘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란이, 나가는 출구는 오만이 통제합니다. 이와 함께 이란 대표들은 공식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신에 이른바 서비스 요금이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 요금은 환경 비용, 화물선과 유조선의 안전 보장,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명의 이란 관리에 따르면 얻어진 수익은 이란과 오만이 똑같이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는 이란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모든 게 이미 안전했을 겁니다. 한편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협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요금이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2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합의에 대한 이란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는 임시 항로는 테헤란의 동의나 이란의 허가 또는 어떠한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워싱턴과 테헤란은 아마도 같은 합의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자신들의 통제와 서비스 요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의 통제나 수수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합의에 근접했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가장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이란 측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당국이 아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라는 요구가 담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테헤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이미 해협 개방 계획에 동의했다는 보도를 직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과는 전혀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회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 외교부 차관 카짐 가리바바디는 이미 지난주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란 외교부는 이미 2015년 2월 28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위해 좋아요. 미국과 이란이 표현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난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단 3척의 유조선과 3척의 벌크선뿐이었습니다. 전쟁 전 교통량과 비교하면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경로인 홍해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아프리카 남부를 우회하는 경로의 운명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단 6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아덴만에서 아프리카 남부를 우회하는 항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반면 사우디 석유를 실은 2척의 선박만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는데 그마저도 트랜스폰더를 끄고 항해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나머지 지역 물류가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봉쇄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8월 4일 아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한번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해협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안에도 이란은 여전히 그의 통제를 피하려는 선박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의 반응은 정말로 눈에 띕니다.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날인 월요일에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7% 하락하며 거의 일주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 중단 협상을 위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긴장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 씨가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어떤 회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이 되자 유가는 하락분의 일부를 만회했고 브렌트유는 1.5달러 상승하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가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협상가들이 바로 이 거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 전쟁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반대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비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몇 달째 이란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나는 트럼프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협상 대표로 자신의 부동산 중개인 친구와 사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이란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연합을 만들며 우리의 동맹국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 솔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정한 중재자라기보다는 러시아 편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 말이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에 대해 언급된 것이지만 그 주장 자체는 똑같습니다. 즉,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두 명의 부동산 개발업계 출신 인물이 동시에 여러 개의 가장 중요한 협상 트랙을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우크라이나 문제와 과거 가자지구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 담당자들을 내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최소한 서로 모순되는 세 가지 버전의 같은 사건이 남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버전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협은 이란의 어떤 요금도 없이 열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란 측 협상 버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상 과정의 소식통을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버전은 이렇습니다. 합의는 거의 준비됐지만 이 합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계속 통제하도록 보장할 뿐 통제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합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상교통, 하루에 3척의 유조선과 3척의 벌크선이 오가는 상황은 실제로 물류가 해제되는 속도는 어떤 정치적 선언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트럼프와 베산트가 해협 개방 예정일이라고 말한 바로 그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가 약속한 마감 시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양측이 실제로 며칠 내에 해협의 부분적 개방 형태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와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항 및 출항 선박을 위한 분리된 항로가 있는 도식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지만 조건들은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협상이 다시 결렬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석유 시장은 변동성이 급등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외교가 완전히 실패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고조 위협을 재무장관 베센트는 이란이 현재 최소한 대화에 나설 의향을 보이는 이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당분간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모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승리를 장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